분양가가 오를 거냐 물어보면 집값 떨어진다는 분들도 분양가는 오를 거라고 이야기해요. 네. 실제로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서울은 아마 조금 있으면 20억 이하로 30평인데 분양하기 힘들 거예요. 지금 거의 17억, 막 18억 이런 수준까지 갔거든요. 우리가 다주택자가 집을 사는 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하시는 거니까요. 그거는 사실은 규제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내 자금 조달 계획만 잘 세우시고 그냥 움직이시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심영석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 아까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좀 집을 사면 좋겠다. 그런 어쨌든 이게 상대적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기다린다고 해서 좋을 게 없다면은 뭐 빨리 사는 거겠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상반기냐 하반기냐 얘기해서 가능하면 5월 9일 전에 좀 사는 게 마지막 예, 지금 저는 세일 좋다. 기간이라고 해주셨는데 5월 9일 이후에 살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만약에 있잖아요. 예. 뭐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5월 9일 전에 사라는 거냐. 매물은 엄청 잠길 것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사더라도 막 저층 물건 말고는 막 없는 막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걸까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겠지만 어쨌든 네. 매물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는 협상력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매물이 좀 많고 집주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팔려고 생각할 때 사시는 것이 아무래도 협상력도 좋고요. 가격도 조정해주고 좋은 천, 좋은 향 이런 걸 사실 수 있으니까 그때 하시라는 거고요. 가격은 무조건 떨어질 때 사야 돼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가격 오를 때 사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물론 뭐 집값이 계속 오를 거냐라는 데 대한 논란들은 많겠지만 저는 이제 내년에도 분양가가 오를 거냐만 보면 된다라고 보거든요. 내년에 분양가가 오를 거냐 물어보면 집값 떨어진다는 분들도 분양가는 오를 거라고 이야기해요. 네. 실제로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서울은 아마 조금 있으면 20억 이하로 30평인데 분양하기 힘들 거예요. 지금 거의 17억, 막 18억 이런 수준까지 갔거든요.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또 서울 외곽 쪽입니다. 뭐 광명 이런 데도 지금 17억 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20억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집값만 떨어진다. 그건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호텔 뷔페도 지금 20만 원, 30만 원씩 하는 세상에 네. 집값만 떨어진다는 게 집이라는 것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자재라든지 그죠? 인건비가 들어가서 되는 건데 그것만 떨어진다는 거는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냥 뭐 지금이라도 사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주택자가 집을 사는 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하시는 거니까요. 그거는 사실은 규제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내 자금 조달 계획만 잘 세우시고 그냥 움직이시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제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자기 이제 목돈이 있으니까 그 예. 목돈을 가지고 이제 전세 만기쯤 돼가지고 딱 이제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죠. 또 이게 뭐 전세 만기가 뭐 10월이나 11월 이렇게 되면 먼저 나가서 지금 산다는 게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계약 깨고 나와야 될까요? 예, 저는 금매에 있으면 계약 깨고 나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주인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네. 빨리 나간다 그러면 저는 제 세입자 중에 빨리 나간다 그러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요즘은 예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나간다 그러면 집주인분들이 무조건 좋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게 4년 동안 살 수 있잖아요. 네. 사실은 굳이 4년을 살 필요는 없거든요. 2년 살고 나오시면 되는데 2년 살고 상황이 좀 뭔가 바뀌어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집을 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굳이 또 4년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별로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언제든지 제가 앞에서도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 10년간 남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중간에 저희가 갱신 계약 2년마다 그것도 갱신 계약을 하는데요. 2년 갱신 계약할 때마다 계속 본인이 이제 시장 상황을 살펴보시고 내가 그 가려고 하는 그 아파트 단지의 시황이나 금매 같은 거 그죠? 네. 계속 체크해 보시고 중개사하고도 계속 이야기해 보시면서 이렇게 주택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하지. 그냥 10년 동안 내가 그냥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그냥 살았다. 10년 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가면 뭐 집값도 집값 거의 10년이면 두 배 이상 올라가니까. 예, 아무리 안 올라도 2배는 올랐어요. 어느 지역이나. 물가 상승률 때문에. 네,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게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오르고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M2 증가율이 40조나 되는 상황이니까 더 오르면 올랐지 덜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는 경제학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 안 하시고 사셔도 충분하고 본인 이제 그 자금에 맞는 좋은 지역들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사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세 만기 되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 전세금에다가 모은 돈 거기에 일부 대출 받아서 딱 계산해 보면 9에서 15억 사이거든요. 그렇죠. 딱 거기들이 지금 많이 막 올라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전세가 부족하니까 이번 기회에 집 사자는 수요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6에서 9억대 뭐 아니면 5에서 뭐 8억대 이런 예. 약간 더 외곽지들 이런 곳들까지도 좀 갈까요 올해 안에? 저는 가격은 모르겠지만 거래량은 좀 늘어날 거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9억에서 15억 사이에 있는 분들이 팔고 또 다른 데로 가실 거고, 그리고 그걸 산 분들은 또 말씀하셨듯이 6억에서 9억짜리를 팔아야 되는 거고, 그죠? 네. 물론 이제 무주택자가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5억, 6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도 되게 많거든요. 이분들이 팔고 이제 옮기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옮겨지기 때문에 그 뭐 가격 상승의 여지라든지 거래량의 여지는 꽤 있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가격 상승 여지는 우리가 9억에서 15억대보다는 조금 낮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9억에서 15억대는 그래도 서울이 중급지 정도는 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6억에서 9억대라든지 6억 이하 쪽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 협상도 조금 더 잘 해주시고 빨리 팔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격에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거래량은 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주거는 상향 이동을 자꾸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회에 정리하시고 이제 넘어가시는 건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뭐 지금 기회에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다주택자냐 아니냐만 판단하시지 말고, 그죠? 내가 이번 기회에 뭔가 좀 주거 상향 이동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요. 정부도 이제 무주택자뿐만이 아니라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 이런 것도 사실은 열어주는 것이 지금 그걸 일단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시장에서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뭐 대출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풀어줘가지고 다주택자 매물을 사는데 대출을 뭐 9억까지 해주겠다. 이거는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그렇더라도 최소 1주택자가 그죠? 갈아타기 하는 것 정도는 그럼 해주도록 해야지. 1주택자가 오히려 쉽잖아요. 내가 지금 네.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15억 가고 싶어가지고 그걸 이제 다주택자 걸 사는 거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매물이 15억 하던 게 갑자기 14억, 13억으로 됐어요. 그럼 가능하죠. 근데 무주택자가 15억 집 사라 그러면 고민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처분 조건 1주택자면은 뭐 열어준다든지 그렇죠. 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게 뭐 아마 이제 방송 올라갈 때쯤에는 결정이 났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래도 이제 처분 조건 1주택까지만 열어줘도 그래도 그렇죠. 한결 좀 거래가 좀 예, 되겠죠. 맞습니다. 예. 거래가 잘 돼야지 이게 가격이 조정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정부에서 분들이 파는 물건을 딱 무주택자 분들이 살만한 가격대일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게 좀 되면 좋겠는데, 반대로 이런 거 아직 뭐 예측이긴 하지만 촬영일 기준으로는 1주택자도 예를 들어 팔 수 있게 해줄까요?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 토지 지역 안에 1주택인데 비거주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요즘 막 걱정 많은데 이거 좀 갭 투자로 나도 팔게 해주면 나도 요번에 이거 팔고 또 갭 투자한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안 해줄 것 같죠. 예, 그래서 안 예. 해줄 것 같고 지금 아마 다주택자로 한정하는 것 같아요. 최소 2개 이상 있으면 예, 다주택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사는 거는 무주택자 이렇게 지금 일단 결정한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조금 더 이렇게 다주택자로 결정한 거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매입할 수 있는 매수자 쪽은 1주택자로 조금 더 풀어주는 게, 1주택자가 갈아타게 하는 게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것까지는 좀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지금 하고자 하는 정책 효과를 그렇긴 더 하죠. 내는데 도움이 될 거다. 무주택자가 갑자기 한두 달 만에 집 사라 그러면 살 사람 거의 없어요. 저희 현장 경험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야 좀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렇게 착착착착 이동을 할 텐데 예, 맞습니다. 이게 약간 너무 괴리감이 있어요.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5, 6억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막 금매 나왔다고 해서 10억짜리를 덤벼들까요? 만만치 않겠죠. 그러면은 지금 1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딱히 달라진 게 없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택자만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은 그냥 1주택자는 자기 거 뭐 팔고 뭐 이제 가고 이런 거고, 이제 비거주 1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냥 시간 가는 대로 그냥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겠네요. 예, 그 상대적 박탈감이 있겠죠. 그 대통령이 이제 1주택 비거주자도 조금 조심해라 뭐 이런 식의 지금 언급을 계속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실제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지방에서 뭐 이렇게 예. 샀잖아요. 토지 예. 잠깐 풀렸을 때 막 사시고 예, 하면서 맞습니다. 뭐 2, 30억짜리 사놓은 분들, 이런 분들 요즘 걱정 많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뭐 그냥 버티기 들어가는 걸까요? 어떻게 그렇죠. 될까요? 뭐 지방 걸 팔겠죠. 지방 걸 팔고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어차피 그게 문제가 보유세잖아요. 네. 보유세 뭐 더 올리면 내는 거죠. 근데 최근에도 보면 찌라시 많이 돌아다니던데요. 그렇게 올리기는 힘들어요. 뭐 비거주하면 뭐 2, 3%씩 2, 3% 그건 가능하지 않고요.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더 낼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이제 헌법 개정 사항이에요. 근데 만만치는 않을 거고요. 그렇더라도 뭐 그 정도 뭐 하는 거는 그분들이 이제 지방 걸 팔아가지고 1주택자 되시면 가볍죠. 뭐 그 정도는 지방의 자산가분들이 대부분 사셨어요. 저희도 이제 그 많이 거래를 해드렸는데 마포, 성동 이런 거 20억짜리 막 사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 지방에도 뭐 한 20억짜리 있고 서울 20억짜리 살 뿐이면 그 보유세 조금 더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걸 겁이 나가지고 팔까요? 지금 뭐 이미 사놓고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뭐 그것도 그 맞죠. 맛을 이미 본 분들인데 그걸 다시 지방으로 회귀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럼 다주택자들은 우선은 뭐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소위 말하는 막 똘똘한 급으로 한 두세 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지금 보유세 걱정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할 수 있으면 뭐 일부 증여라도 하고 아니면 뭐 버티기 그렇죠. 그렇게 가시면 아니면 지금 일반 가세로 그냥 파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으세요? 아닙니다. 저는 뭐 한번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종의 그래서 양도세 리셋을 한번 하는 거죠. 예, 양도세를 이제 뭐 장특 공제도 없앤다고 하니까 없애는 거 아니고 줄이는 거죠. 뭐 80%인데 지금 최대를 50%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한번 지금 정리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대로 넘어가시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상향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고민이신 거죠. 사실 그분들도. 제가 최근에도 뭐 대치동 이런 데 계신 분들 상담해 보면 뭐 갈 데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세요. 내가 잠실로 가야 되냐 뭐 개포동으로 가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반포 가기는 또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들이 되게 많으신 거는 같은데요. 뭐 한번 정리하시고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정리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 정리하고 무조건 사야 된다. 저는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제 아는 지인도 예전에 대치동 유도 아파트 파셨다가 안 사고 계속 한 20년간 무주택자로 계셨어요. 네. 무슨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전에 2000년도 후반, 2008년, 2009년도에 집값을 아니까 2010년 넘어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니까 그 가격에 사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못 샀다가 겨우 청약 당첨돼가지고 지금 살고 계신데요. 그래서 집은 파시면 무조건 사셔야 된다는 원칙만 지키시면 되고요. 한번 뭐 필요하시면 정리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뭐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2주택을 하려고 이게 주택 개수를 늘리는 전략을 쓰겠다는 분들도 막 있거든요. 예, 이거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채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두 채까지는 예. 그래도 봐줄까요? 그럼요. 그게 지금 종부세 중과가 세 채부터 되니까요. 네. 두 채까지는 자산가 분들은 저는 크게 부담 없다고 봐요. 오르는 게 더 많을 거니까요. 두 채 정도를 하시는 게 좋다. 뭐 필요하시면. 근데 어차피 우리가 자산이라는 게 내가 몇백억 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금융으로만 이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또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 중에 이제 빌딩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빌딩 시장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빌딩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최근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저도 이제 그 뭐 상업용어 하시죠 이러면 뭐 저도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전혀 뭐 투자할 것도 없고 뭐 다 가면 공실이고 이런데 어떡하냐고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면 저는 뭐 주거 두 개도 나쁘진 않다라고는 말씀을 드려요. 그 대신에 이제 뭐 세금 계산 같은 거 좀 해보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아마 견딜 수 있을 정도는 되실 거예요. 그래서 두 채는 괜찮은데 세 채는 이제 안 되시죠. 안 하시는 게 좋죠. 그건 세 채까지는 세율이 좀- 달라지면 50억이 아마 1.5인데 3%로 올라가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죠. 원래도 한 1.5배 내는데 세율 중과에다가 만약에 개정까지 돼버리면은 한 네다섯 배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는 뭐 안 하시는 게 좋은데 두 채 정도까지는 뭐 예. 그러면 그 다주택자분들 중에 막 오피스텔이나 막 빌라 아니면 뭐 지방의 소형 아파트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어서 그냥 말이 다주택자지 사실상 이제 1주택자보다도 못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되게 답답해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지방 금매라도 정리를 해. 예, 잘안 팔리지만. 지방은 최근에 이제 분위기 좋은 데들이 있거든요. 네. 뭐 울산이라든지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들도 주거선호 지역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뭐 정말 심하게 던지시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냥 정리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지역적으로. 상품적으로는 뭐 오피스텔 같은 거는 뭐 저는 조금 큰 거는 서울의 핵심지에 있다 그러면 뭐 아직 물은 덜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 두 개 화장실 하나 있는데 뭐 설렁역에 딱 붙어 있는 오피스텔이다. 뭐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조금 더 가지고 계셔도 그 종부세 이런 데는 거의 영향 없어요. 그러니까 예, 가지고 계셔도 큰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연립 다세대는 저는 뭐 재개발 호재에 있는 거는 오히려 추천드리고요. 지금은 뭐 물론
물론 다주택자분들이 사시기에는 좀 또 그렇긴 한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뭐 50대 60대 됐어요. 그래서 다들 뭐 60대 넘으시거나 우리 베이비 부모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자제분들한테 이제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한국 분들은 뭐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셔도 안 돼요. 이게 DNA가 그러시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받은 게 있으시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아파트 정리하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그게 뭐 서울은 30억 40억 하는 거를 정리해주면 10억 20억 내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왜 하느냐 자제분들한테. 그걸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 호재가 있는 연립 다세대 그 뭐 5, 6억만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거는 또 잘 아시다시피 실입주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갭 한다고 그러면 3, 4억에도 하실 수 있는 대신에 이제 아주 좋은 지역 용산이나 용산 또 보면 이 정도 되는 물건들이 꽤 많아요. 찾아보시면 용산 뭐 성동 뭐 이렇게 아주 좋은 지역 마포 그죠? 그런 지역을 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런데 이제 자제분 명의로 사주셔라. 그러면 뭐 세금 한 1억 내면 되거든요. 증여세 한 1억 내고 그렇게 해두면 그게 나중에는 저는 그 아파트가 될 거라고 봐요. 거의 20년, 30년이 걸리더라도 그죠. 네. 서울에는 그걸 아파트로 안 만들면 이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게 일본 같은데 저는 안식년은 일본에 있어 보면 그 록봉기 힐스 이런 데들 보면 뭐 몇천 %씩 해주거든요. 용적률을 그렇게 해서 수요를 확 흡수를 했는데요. 우린 250% 용적률이 30년 동안 똑같아요. 네. 주택이 안 늘었다는 말이거든요. 서울은.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이 서울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요를 맞추려면 지금 현재 비아파트는 다 아파트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서울의 이제 핵심 지역에 있는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아파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내 때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식한테 도움되는 거니까 지금 가치가 적은 거고 미래 가치가 높은 거를 정리해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제분들한테 그냥 그런 거 정려해 주시라. 정려세도 또 꼬박꼬박 내시고 1억 딱 내면 5억짜리 집이 그 자제분 명의로 딱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그냥 슬쩍슬쩍 주시면 안 되고 나중에 다 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그걸 꼭 증여가 아니라 그냥 젊은 분들 뭐 20대, 30대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거나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이 그런 아주 초장기로 보고 정말 초기 재개발 이런 거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권해드립니다. 아 이거 괜찮을까요? 저희는 제가 이제 그런데 자유로운 게 저희 우대방은 그런 거래를 안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관리처분인가 이후 난 것만 최근에도 이제 가련 1구역 같은 거는 거래했는데 그거는 이제 다 부시고 그냥 착공 단계니까요. 입주권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는데 초기 단계 재개발은 저희가 안 하는데요. 저는 이제 많이 권해드려요. 그 이제 대신에 이제 공부하고 투자하시라. 이거는 좀 아파트는 아무거나 사도 돼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된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들은 좋은 지역에 있는 건 그렇습니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게 떨어지지는 않는데요. 많이 이게 거래가 없어져요. 딱 그죠. 잘 아시다시피 딱 끊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묶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호재가 있거나 그죠. 구역 지정되면 좋긴 한데 구역 지정만 돼도 요즘은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그걸 잘 공부하시고 저는 투자하시는 거 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립 다세대가 많이 오르는데요. 그거는 우리 부일장님 말씀하셨듯이 젊은 분들이 뭐 월세 사시면서 그런 조그만 거 이제 초기 단계 재개발 사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분들이 이제 못 사잖아요. 근데 가능한 게 이제 연립 다세대거든요. 그래서 자제분 명의로 이제 서울에 사거나 아니면 본인 명의로 이제 서울에 연립 다세대 사서 이게 지금 5억이지만 나중에 3, 40억 될 거다는 기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수요가 많다 보니까 최근에 연립 다세대 가격들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저는 뭐 권해드립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대신 이제 공부 잘해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도 또 약간 지뢰밭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여기도 지뢰밭이라 조심하셔서 잘 사시면은 그게 또 나중에 효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영석 교수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